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치솟고 있는 집값의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안정적인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놨습니다. 특히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획기적으로 촉진하는 방안이 발표됐는데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박상우 장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네. 자, 오늘 88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는데요. 이 공급을 늘리겠다, 이 부분이 골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집값 안정화의 목표가 있으실 텐데 현재 이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이 추진 배경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서울의 예를 들면 강남 3구라든지 이런 소위 말하는 선호 지역의 신축 아파트 위주로 지금 상승세가 한 2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 이제 지방이라든지 수도권 외곽 지역은 아직까지 크게 가격 변동이 없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것은 지난해 우리나라 외적 대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오른다든지 또 금리가 올라가지고 그렇죠. 예. 특히 이제 비아파트 부분에 있어서의 인허가라든지 착공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보다도 앞으로 지금 같은 이런 공급 부진 상황이 계속된다고 하면 굉장히 조금 우려할 만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다는 판단 하에 이번에 주로 공급을 촉진하는 그런 공급 중심의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보도자료 살펴보니까요. 27페이지 분량으로 정말 방대하더라고요. 핵심 내용만 좀 추려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한 줄을 요약하면 지금까지 계획이 없던 부분을 새롭게 21만 호에 대한 계획을 새로 제시를 했고요. 혹은 이제 그다음에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 같은 것을 좀 더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앞당겨서 한 21만 7천 호를 제시를 해서 도합 42만 7천 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새로운 계획과 신속하게 진행하는 계획을 제시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2만 7천 호면 어느 정도 물량이냐 하면 우리 분당이 지금 좀 더 늘었습니다만 처음에 계획할 때 10만 호 물량이었고요. 일산 신도시가 한 7만 호 물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2만 7천 호라 그러면 굉장히 좀 감이 잡히시죠. 분당으로 따지면 4개, 일산으로 따지면 7개 정도, 6개 정도의 그런 굉장히 많은 물량이 새로 제시되었거나 좀 조기에 공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제시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도심 내 재개발, 재건축 사업 촉진을 통해서 주택 문제를 해소하겠다 이런 내용에서 이제 촉진이란 단어에 저는 눈이 가던데 보통 이제 저희가 재건축이라고 한다면은 10년에서 15년, 길게는 20년까지도 걸린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촉진이라는 것은 이제 이 기간을 좀 더 굉장히 단축시킨다. 저희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평균적으로 이제 재건축 단지들이 기간이 다 다릅니다. 다른데 평균적으로 한 14년 정도 걸린다고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 14년이 걸리는 이유가 행정 절차가 여러 사람의 이제 이해관계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하는 그런 행정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길게 되어 있고요. 또 이제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또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이제 안 맞을 경우에는 분쟁이 생긴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혹은 사업비가 모자라서 뜻은 맞으나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그런 크게 보면 3가지 행정 절차의 문제, 또 이해관계 조정의 문제, 또 사업비 조달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발생하고 있는 서울 시내의 강남 3구라든지 이런 소위 말하는 선호 지역에 주로 신축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42만 7천 원을 제시를 했지만 그것에 딱 이렇게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그 주택 가격 오름세에 맞출 수 있는 물량은 결국은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 시내에는 약 37만 가구 정도의 물량이 재건축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절차를 통합을 한다든지 절차를 두 단계로 가는 것을 한 단계로 줄인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와 행정적인 간소화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 갈등이라든지 이해관계 다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공공에서 신속하게 개입을 해서 이 갈등을 좀
사전에 예방하거나 혹은 갈등이 발생하고 나면 그것을 잘 조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그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담금이 마련되기 어려워서 또 잘 이해관계 조정이 안 된다든지 예.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진이 안 된다지 하는 그런 예들이 있는데 이때는 이제 저희가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혹은 세제라든지 금융 지원을 통해서 사업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들 이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기간적으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14년 걸리는 것을 이번에 발표한 것 그리고 이제 봄에 발표한 것까지 합쳐서 법 개정이 되면 6년 정도를 단축을 해서 예. 14년을 한 8년이나 9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뒤에 공급될 예정이던 물량이 좀 조기에 공급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가장 선호하는 주택인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이 서울의 주요 도심 지역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에 따라서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촉진할 수 있는 특례법을 재건축 재개발 촉진을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이제 절차를 단축시키는 그런 이 내용들이 주로 담겨져 있을 텐데 요새 입법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면 국회에서 법이 잘 통과되겠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그러나 이것은 무슨 뭐 여야 간에 서로 이견이 있다기보다도 여당 의원님들이 이 지역구나 국회의원인 지역구나 또 야당 의원님들이 국회의원인 지역구나 전부 다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예. 소위 말해서 이거는 이 민생에 관계되는 문제이고 또 무엇보다도 주택 공급을 촉진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네. 열심히 국회 쪽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재건축 관련해서 보통 이제 평균 한 14년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제 재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분담금이 많이 올라서 좀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난감한 경우가 덜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네. 그 오르는 분담금의 또 대부분을 공사비 증가가 또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재개발 연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 그런 문제들도 좀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공사비도 이제 일단 착공에 들어가서 입주할 때까지 한 3년 걸리거든요. 예. 그 공사비는 이 기간 단축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그 공사비도 저희가 특히 일기 신도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펀드를 조성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또 그게 일기 신도시뿐만 아니고 다른 일반 그 재건축에도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분담금을 내실 수 없는 분들이 주로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분담금을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해결을 하는데 예. 연로하신 분들은 이제 대출금을 원리금을 상환하기가 상환을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주택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영모기지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죠. 영모기지를 해서 다달이 이렇게 연금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또 한꺼번에 인출을 해서 분담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이번에 새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그 제도를 잘 활용하면 연세가 많으셔서 또는 소득이 낮아서 대출을 하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예. 그 제도를 활용하면 일단 분담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서울뿐 아니라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 공급이 예정대로 잘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이 관건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에 대한 방안도 있습니까? 지금 이제 새로 이제 앞으로 이 공공택지로 지구를 지정할 때 외에도 현재 이미 소위 말해 3기 신도시라고 우리가 통칭 이야기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지역에서 또 양질 주택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지금 이 LH공사가 택지를 다 분양을 한 상태입니다. 많은 지역에. 그런데 지금 미분양이 나면 이제 건설 회사들이 요새 어렵지 않습니까? PF 문제도 있고 해서 미분양이 날 것을 우려해서 지금 이 착공을 못 하고 있는 물량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물량들을 이제 조기에 좀 착공할 수 있도록 만약에 금년 24년, 25년까지 착공을 하는 경우에 나중에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을 하면 LH공사가 사주겠다고 하는 매입 확약을 하는 방안을 이번에 제시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분양 사업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이 이제 바로 착공을 들어가서 열심히 마케팅을 해가지고 이제 분양이 되면 좋고 만약에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LH공사가 일정한 가격으로 사주는 그런 매입 확약을 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주택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한 3만 5천 호 정도가 어렵게 공공택지를 확보하고도 이런 미분양 우려 때문에 착공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제도를 통해서 이번에 발표한 제도를 통해서 이런 물량들을 조기에 착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택지를 공급할 때 나중에 이제 다 지어서 분양을 해라 하는 후분양 조건으로 공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 한 5천 호 이상 좀 되는데, 이것들도 선분양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좀 규제를 완화해서 하면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통해서 한 4만 호 정도가 조기 착공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5년까지니까요. 착공을 하면 바로 분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빠르면 금년 하반기나 내년 중에는 이렇게 상기 신도시나 수도권에 있는 공공택지에서 분양을 하는 물량들이 한 3원 이상 새롭게 나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사실 뭐 사람들이 아파트에만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비아파트 시장도 좀 살아나야 될 텐데, 이 빌라를 포함해서 이렇게 비아파트 시장을 위한 방안 혹시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 한번 아까 해주시겠어요? 뉴스에서도 보도가 예. 되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간단히 이야기해서 서울 시내 주택의 절반은 아파트이고 예. 또 절반은 비아파트입니다. 우리가 빌라라고 하든지 오피스텔이라고 하든지 하는 형태인데, 전세 사기 아시죠? 전세 사기가 주로 비아파트, 빌라에서 많이 예. 발생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기피하게 되고, 또 기피하다 보니까 새로 신축도 되지 않고 해서 지금 사실은 공급 인허가라든지 착공의 실적이 비아파트 부분에서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회복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과제인데요. 예. 이번에 이제 그걸 위해서 LH공사에서 매입 약정형 신축 주택 매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제도냐 하면 예. 건설업자가 주로 이제 중소건설회사가 됩니다. 이런 회사들이 땅도 확보하고 설계를 떠서 LH공사에 이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LH공사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품질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통과가 되면 매입 다 준공되면 사주겠다는 약정을 또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중소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또 이렇게 판로가 확보돼 있으니까요. 미분양을 걱정 안 하고. 미분을 걱정 안 하고 하시면 네. LH공사 사는 거니까. 다만 이제 품질은 지켜야 되죠. 예. LH공사 한 5번 정도 품질 검사를 중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11만 호 정도를 금년 내년 중에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고요. 이건 사실은 이미 이제 금년 연초부터 추진하던 정책이라서 이미 현재 한 7만 7천 호 정도가 LH공사에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진행을 시키면 금년 하반기부터는 도심에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것들이 신축으로 LH공사 품질 관리를 잘 할 것이기 때문에 품질 좋은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들이 금년 하반기부터는 분양이나 이런 것들이 시작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LH공사 쪽에서 공공에서 하는 부분 말고도 민간에서도 자연스럽게 한 채 또 사가지고 세를 놓거나 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혹은 내가 아파트 살 돈은 없지만 이 빌라를 우선 사서 소위 말하는 주거 사다리로 활용하겠다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좀 완화해 준다든지, 혹은 실소유자 같은 경우는 그 빌라를 사더라도 나중에 아파트 청약할 때 유주택자가 아니고 무주택자로 봐준다. 그러면 해를 계속 사는 것보다 빌라를 사서 일단 안정적으로 살다가 또 저금을 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청약하는데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수요가 일어나면 또 자연스럽게 또 공급도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네. 분양 전환형이 시행이 되면 메리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이제 분양 전환 11만 호 중에서 5만 호는 이제 분양 전환형으로 하겠다고 예.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아파트나 이런 거 분양 받으려면 청약 저축이 들거나 예, 청약 조건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임대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이런 청약의 제한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으로 한 6년 살아보고 동네도 좋고 집도 괜찮으면 자기가 이제 분양을 받는 것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혜택이 되는 것이죠. 비슷한 어떤 정책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존에?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몇 년 정도는 직접 살아보고. 그거는 이제 예. 처음부터 분양할 때 그런 조건입니다. 그게 다른 거군요. 예, 요거는 일단 임대로 그건 아. 처음부터 이제 청약 저축을 통해서 분양을 받는, 그러니까 뉴홈이라고 이런 뉴홈. 붙여 있는데 아. 뉴홈 선택형이라는 것인데요. 예. 요거는 그거는 분양을 받는 것이고요. 네. 처음부터 이거는 이제 그게 아니고 처음에 임대로 들어갔다가 그 이후에 자기가 판단을 해서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분양을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임대주택 형태로 공급이 되지만 또 분양을 받고자 하는 수요를 이쪽 끌어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 가격 안정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분양받는 리스크를 좀 이렇게 들고 임대로 살다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으면 분양 전환하는 그런 혜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수도권과 이제 서울과 달리 지방은 여전히 이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침체된 상태인데 혹시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좀 생각해 놓으신 방안이 이번에 있으신지? 이제 발표된 내용 중에요. 지금 현재 지난 몇 개월간 수도권에 서울의 집값 상승하는 것은 과거와 좀 다른 것이 과거에는 이제 전국이 전부 다 거의 동시에 같이 상승을 했는데 이번에는 지방은 여전히 예.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미분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지방에 준공이 되고도 미분양 상태에 있는 아파트가 12,000가구나 있습니다. 적지 않은 물량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에는 집을 더 공급하지만 지방에는 미분양 상태인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 구조조정 리츠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업 시행자하고 금융기관들이 리츠를 만들어 가지고 예. 미분양 상태에 있는 주택을 사가지고 그것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CR 리츠, 이제 기업 구조조정 리츠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자기 미분양 상태인 아파트를 사달라고 신청 들어와 있는 게 한 5천여 건이 들어와 있고 이거 상대로 해서 지금 현재 물건 조사를 한다든지 혹은 가격 평가를 한다든지 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9월 중에는 이 5천 가구에 해당하는 전부 한꺼번에 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CR 리츠가 9월 중에는 본격적으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시는 분에게는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일가구 주택이 되더라도 자기 아파트를 팔 때 다가구 다세대 소유자로서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양도세를 좀 감면해 준다든지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세제적인 측면의 지원도 같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지방 부동산 정상화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사실 부동산 대책을 묻는 자리지만 다른 것도 하나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전기차 화재 사고가 최근 연이어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국민적 네. 걱정이 큰 상황인데 국토부가 배터리 제조사를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게 언제쯤 이행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친환경차로서 보급이 늘 많이 되고 있는 전기차가 의외의 화재 사건으로 사실은 국민들께서 놀라고 계시고 또 정책 당국자들도 굉장히 이 문제에 중요하게 여기고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라든지 산자부 또 소방방재청 저희 국토부 같은 여러 부처가 관계되고 있는데요. 이 관계 부처들이 현재 TF를 구축해서 이 전기차의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예를 들면 충전 시설이라든지 전기차의 안전 문제라든지 또 화재가 났을 때 소방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종합 대책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9월 초 정도의 발표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 전기차의 배터리에 이 제조사를 표기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도 이 9월 초에 발표될 종합 대책에 넣어서 예. 함께 다른 부분하고 같이 조화를 맞춰서 그렇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된 88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장관. 네, 감사합니다. 네.